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고등학교에서 퍼실 수학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진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시험에 대한 성향 같은 거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그 성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제 교과서하고 학교의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 자료, 이 프린트 자료에서 대다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하고 그 외에 한 3문항 정도가 조금 난이도 있게끔 주어진 자료가 아닌 곳에서 출제가 됐는데, 여기 있는 이 3문항도 너무 얼토당토 않거나 처음 봤으면 절대 못 풀겠다,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 열심히 공부했으면 70점에서 80점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실수하지 않았으면 좀 더 잘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요 3문항이 그나마 조금 어려웠어서 요거를 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았을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문제는 17번입니다. 17번이 이제 주어진 자료에 똑같은 문항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거고요. 야는 요 삼각형으로 관련된 그림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정삼각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다. 풀이가 좀 많이 바뀌긴 했다. 해도 여튼 도형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 함수에서 두 개의 실근이 나와 있고, 그 실근 알파 베타의 길이 표현으로 뭔가 사용하는 중이니까 요거 보는 순간 당연히 할 줄 아는 거 정리는 해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정리해 놨습니다. 하고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작으니까 글씨를 다시 쓸게요. 여기가 베타라고 나와 있었고요. 요 길이가 루트 3의 알파라고 나와 있었대요. 하고 여기 위에 점 P를 잡았는데, 이 점 P가 정삼각형이 된대요. 도형 문제도 되게 고난도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자세, 정삼각형 만났으면 이쪽 길이가 같아. 길이 같은 이등변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직으로 이등분이 돼야 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면 이 정삼각형에 들어있는 둘레 길이 찾는 게 내가 할 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라고 둘게요. 정삼각형이면 이 자리가 60도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하면 1대 2대 루트 3의 비례식을 쓸 수 있겠구나. 하면 이 길이가 루트 3의 x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녀석이랑 여기 있는 이 x라는 걸로 관계식을 만들 생각을 했고, 수선의 발 내려놓는 순간 이쪽에도 수직이고 이쪽에도 수직 조건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닮음이 보인다. 하여 나는 이 C에서 여기까지의 삼각형과 다시 C에서 여기까지의 삼각형으로 비례식을 쓸게요. 하면 커다란 삼각형 비례식 쓰면 밑변분의 높이를 쓰겠습니다. 그게 베타분의 루트 3 알파예요. 그 비율은 이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너는 베타분의 베타랜다. 여기까지만 써야 되니까 베타라는 길이에서 x를 빼야 되는구나 해서 베타 마이너스 x분의 분자의 값은 루트 3의 x를 만족할 거예요. 비례식 세워놓고 x가 궁금하니까 여기 약분해 주시고, 양변에 이렇게 곱하기로 연산하겠습니다. 하면 좌변은 알파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x가 됐고요. 우변은 루트 3은 약분했으니까 베타에다가 x가 됐습니다. 나는 x 값인 길이가 궁금하니까 x로 식 정리를 할 것이고, x를 한쪽으로 모아줘야 되니까 2항까지 해서 알파 베타라는 값이 2항에서 x로 묶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다 풀었다. 정리하러 갑니다. 따라서 너는 3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x야. 하여 x의 값 정리해 주시면 x는 5분의 3이야. 하면 둘레 길이를 찾을 건데요. 내가 여기까지가 x라고 했으니까 한 변인 여기까지를 봐야 돼서 여기도 x겠지. 한 변 길이가 2x였고 정삼각형의 둘레를 찾을 거니까 6x를 쓰면 되겠네요. 변 3개니까. 따라서 x값에다가 6을 곱한 답은 5분의 6, 3의 18. 여기까지 답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소감은 사실 이 직각삼각형 문제를 우리가 학교 프린트에서 준비를 해봤잖아. 하면 직각삼각형 안에서 직각이 또 만들어지면 비례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경험치도 있잖아. 그리고 그나마 조금 추가로 필요했던 건 어떤 정삼각형 혹은 이등변 삼각형 변 길이가 같은 두 개가 등장을 했을 때 여기서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생각? 요것도 근데 엄청나게 고난도의 생각은 아니지. 이 정도만 해주고 근각계수 관계만 써주면 그냥 한 1분 안에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 첫 시험이라 아마 긴장도 많이 하고 특히 도형 같은 거는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의외로 오답률이 좀 높았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풀이해 봤습니다. 하고 두 번째 문제는요. 담답형의 5번을 해볼 건데요. 담답형의 5번은 사실 얘도 이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문제를 좀 정리하면서 연산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얘도 오답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글을 읽고 다항식이 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눴는데 몫에 대한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로 나눗셈 과정을 정리해야겠지? 하여 px 놓고요. x-1로 나눗셈을 했고 몫이라는 걸 여기까지 썼는데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있을 수도 있어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 단서 보러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1차식으로 나눴는데 거기서 나머지에 대한 표현만 쓰는 중이니까 여기는 나머지 정리를 써라 라는 거겠지. 하여 0 대기 하는 x값이 -2를 넣어서 나머지 정리를 쓸게요. -2의 값은 3이 되면 되네. 여기까지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내가 쓸 거는 이번에도 1차식으로 나눴지만 몫이 누구인지를 언급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식을 썼겠지. px 다시 놔주시고 x 플러스 1로 나눗셈을 해서 이번에는 q2x라는 걸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쓰면 되겠다. 했고 그 다음 줄에는 다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언급하는 중이네요. 그럼 여기도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겠다. 하여 q2라는 식에 1을 안 썼네. 2라는 식에다가 요걸로 나눗셈 했으니까 2 넣겠지? 그 값은 나머지 값인 요게 나온대요. 하고 여기까지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우왕좌왕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요거야. 3a 플러스 b라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개수들 가지고 연산을 해주세요 였습니다. 하면 식이 하나, 두 개, 아마 여기서 뭔가 짬뽕에서 식이 생기지 않을까? 짬뽕에서 식이 생기지 않을까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 식을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1을 넣어봤겠지. 해서 p에다가 1이 들어가면요. 이 자리 사라지면서 그 어떤 나머지가 될 거예요. 하고 여기 있는 이 값이 여기서 등장하는 식이었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해보지 않았을까? x에다가 -2도 넣어봤을 것 같아요. 하여 p에 -2가 들어갔을 때는 -2 넣었으니까 여기 마3이야. 그리고 Q자리는 3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R1이 연산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요 R1이다 라고 하는 요 미지수는 내가 식을 쓰기 위해 임의로 만든 거니까 여기서 원하는 미지수의 표현이 아니니까 미리 소거를 좀 시키자. 하여
요거 여기다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식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P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시고 요 값이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해서 요거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P1이야. 그 값은 마이너스 9구나. 로 식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 연산을 하면요. 다시 P 놓고 아마 마이너스 1을 넣어봤겠지. 여기까지는 정리했더니 이게 R2고요. 그러면 같은 연산 반복해서 같은 모양의 식을 만들려고 해요. 이번에는 X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값을 아니까 2를 넣을게요. 그러면 P2라고 하는 값은 2 넣었으니까 3이고요.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R2가 있대요. 임의로 만든 이 변수 말고 ABC에 대한 식이 궁금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R2 이항해서 R2의 값이 너입니다를 이용한 정리된 식을 쓰겠습니다. 하면 이거 여기다 쓸게. 이렇게 살짝 올려서 P2에다가 R2가 넘어간 너를 쓸 거니까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1의 연산값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까지 하면 다 풀었거든? 생각을 해보자. 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미지수는 3개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연산을 연습했다면 이거 함수의 차이야, 그치? 식에다가 값을 넣은 거의 차이값이야. 차이값이면 C가 필요할까? C는 당연히 지워지겠지. 이런 경험치가 있었다면 연산하면서 그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저 해볼게. 하면 요거 하러 갑니다. 1번식이라 써놓고 마이너스 2를 넣을게요. p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b가 됐고요. 거기서 뺄게요. p에다가 1 대입한 거 뺄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9래요. 아, 이 상수가 지워지는구나. a와 b에 대한 식만 남겠구나. 연산 마저 해주시면 상수가 마이너스 9에 a를 뺐으니까 3a가 나왔고 b에서 요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9래요. 하면 2항에서 지워주시고 2항에서 3으로 나눈 a랑 b는 같구나 까지 구했고 요거 구하러 갈까? 두 번째 연립하러 갑니다. X자리에 2 대입해서 P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더하기 C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넣고 뺄게요. 마이너스 1 넣으러 갑니다.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를 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3이 됐고요. 연산을 열심히 하면 상수와 빼면 어차피 필요 없구나 하고 요거 연산한 상수는 9에 AA 연산했으니까 3A 다시 2B에서 요거는 플러스로 바뀌었구나 3B가 됐습니다. 그 연산값이 마이너스 3이었고 이항을 하면 3A 플러스 3B는 여기까지 3으로 나눗셈 할게요.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요? 마이너스 4래요. 이제 답 내러 갈까요? A랑 B는 같고 그럼 내가 찾으려는 요 값은 A랑 B랑 같으니까 4A를 쓰면 되고요. A랑 B랑 같으니까 같은 거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왔네. A는 마이너스 2였겠지? 근데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여기까지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 천천히 하긴 했거든. 아마 혼자서 쭉 풀었으면 훨씬 빨리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연습할 때 뭔가 정리하는 습관?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계산법, 접근법, 그 유형들을 풀어내는 기술들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았을까?
아마 시험 기간 다가갈수록 마음이 급해서 더 문제만 많이 풀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됐잖아, 그지? 이미 시험은 끝났고. 앞으로 공부할 때도, 식이 2개인데,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연산을 할 때, 요 식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서 뺄셈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차피 상수는 필요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것들 작은 거 하나씩, 이 작은 거 하나씩, 내가 식을 정리할 때, 얘는 왜 나눗셈 과정을 안 쓰고, 그냥 값만 쓸까? 얘는 왜 같은 1차식의 나눗셈인데 얘는 왜 식을 다 쓸까?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조금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나름 꽤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단답형 6번을 볼 건데요. 얘는 연산이 조금 복잡하고 아마 단답형의 마지막 문제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는 아마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좀 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들어요. 패턴은 다 비슷해요. 계산인데 해볼게요. 야는 실수값에 대하여 이렇게 생긴 직선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셀 거니까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x축을 의미하는 식인 y는 0이라고 하는 식과 연립을 하여 방정식을 풀 거예요. 즉 4의 x제곱 빼기 4x-k는 0이야 라는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셀 건데, 그래프상에서 만나는 교점은 허수일 순 없지. 전부 다 실수 근을 세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세기 위하여 판별식을 쓰면 되는구나. 여기 짝수차니까 이렇게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값 c 값을 하면 여기까지가 판별식이에요. 헌디 여기 있는 요 k가 얼마인지 알아야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k라는 게 요 f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값들인데 k를 계속 바꾸면서 요 녀석의 부호에 따른 개수를 세달래요. 즉 이 안에 들어갈 요 k 자리 들어갈 안에 있는 요 복잡한 요 녀석, 요거 정리하는 게 관건이구나. 정리하러 가자 하면 G라고 하는 표현에 20제곱을 할 거니까 우리는 규칙 찾기를 하러 가야겠지? 그래, 아마 많이 봐서 제곱하면 뭐 나온다 바로 보였을 지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러 갑니다. 이게 덧셈 했으니까 항이 2개인 거야. 그래서 항이 하나 나오는 규칙이 나올 때까지 거듭 제곱을 할 거니까 G를 제곱해 주시면 요거 제곱할게요. 통분했어요, 통분. 분모는 4예요. 앞에 거 제곱하면 2에다가 곱셈 공식을 쓸 거니까 2의 루트 2, 루트 2니까 4의 i가 나오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2가 됐네요. 하여 너가 그냥 i구나. 제곱하니까 바로 규칙이 나오네. 내가 궁금한 건 요게 아니라 20제곱이 하고 싶고 거기서 G를 4승씩, G를 4개씩 곱했을 때 규칙이 알고 싶대. 그럼 4개씩 곱하고 있는 중이니 G의 4제곱까지 연산을 해볼 거고요. 우리는 G의 제곱으로 하면 연산이 편할 것이고 G의 제곱이 i였으니까 i제곱인 여기까지 쓰면 되겠다. 하면 20제곱 하러 갑니다. 20제곱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20의 제곱은 G의 4제곱이라는 값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5제곱을 하면 4, 5, 20이 나오지. 하면 알맹이 값이 마이너스 1을 가져다가 홀수 차수 거듭 제곱했으니 음수가 나왔네요.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건 알았고 규칙을 보기 위해서 조금 써볼까? 하면 여기에 24제곱은 얘네들이 곱하면 되네요. 하면 너는 1이 나오겠네요. 하면 그 다음 거 28제곱은 다시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네.
계속 마이너스 1이 그 전에 있던 거에 곱해지는 꼴이니까 이번에 계산할 값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쓰면 되겠지? 규칙은 발견을 했어. 규칙은 발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써보자. 주어진 식인 준식은 F 안에 뒤에 20제곱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4제곱 자리에는 요거 넣으면 되네요. 1이 들어가고요. 그럼 그 다시 28제곱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 거, 이거 반복되는 거 눈치챘지? 그 다음 거는 다시 F에 1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게 반복될 거예요. 하면 몇 개 반복되는가를 발견하러 가야겠네. 하면 20제곱에서 차수만 볼게. 20에서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차수가 4씩 증가하고 있거든. 하면 이 4씩 증가하는 행위가 몇 번이 발생이 되면 그 값이 어디 갔노? 2684가 될 것인가를 세면 되고, 2684 계산이 어렵네. 20을 뺄게요. 하면 2664 4로 나눗셈을 할 건데 계산하다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좀 쓸까? 2664를 4로 나누러 가자. 4로 나누면 6424 다시 6424 다시 6424를 하면 되겠다. 즉 n자리에 이 n자리에 666을 넣으면 된대요. 하면 내가 하는 행위 개수 세자 개수, 여기서 666칸을 갈 수 있대. 여기서 한 칸 가면 요거, 두 칸 가면 요거, 세 칸, 네 칸을 가다가 여기서 666칸을 간 게 여기까지니까 내가 덧셈을 할 모든 항의 개수는 여기도 항을 세야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666칸을 갔으니 항의 개수는 667개가 있는 거구나. 홀수계를 쓰는 중이니까 아마도 이게 쭈루루루루룩 반복이 되다가 홀수니까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겠지? 두 개씩 해서 끝났겠지? 하면 이제 이 값만 계산하면 돼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데요. 하면 개수를 물어갈 거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하여 F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이게 0이에요. 판별식이 0이니까 그 점의 개수는 중근이라 한 개가 나올 거예요. 하고 F에 1을 넣으면요, 여기 1이 들어가면 K가 1이다 라는 뜻인 거지. 여기가 8이 나오네. 판별식이 양수네. 그럼 실근은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덧셈을 했을 때 이 첫째 줄 계산하면 1 더하기 2니까 3이고요. 두 번째 줄도 3이고요. 세 번째 줄도 3이 반복을 하다가 맨 마지막 줄인 얘만 혼자 있으니까 1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하고요. 이 항의 개수가 667개니까 요거 한 개 하면 요거 하나 빼면 이게 666개, 두 개씩 쌍을 지었으니 요 세트 메뉴는 두 개씩 쌍을 지었으니까 333세트가 있겠지? 따라서 답을 쓰시면 3이라는 더하기를 333번을 했고요. 여기 하나가 남았네요. 더하기 1이야. 답이 왜 이렇게 크지? 9 더하기 1이야. 이게 1000이야. 이게 답이 맞나? 뭐 연산에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쉽진 않았다. 좀 할 게 좀 많았고요. 특히나 이게 마지막 문제여서 오답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고, 이 규칙 찾는 것도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항의 개수 세 가지고 계산 실수도 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정답률이 엄청 낮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뭐 학원에서 연습할 때 이런 거 하나 놓고 막 고민해서 풀어봐라고 하면 아마 잘 풀었을 거야. 헌데 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 그렇게 높지 않지. 뭐 쉬운 건 절대 아니야. 헌데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요거는 좀 다른 얘기야. 아마 그 전에 있던 중학교 때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은 긴장도도 많이 다르고, 특히 수학 같은 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시간 배분하는 것도 경험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시험장 들어갈 때 나 100점 맞아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고 풀잖아.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는 좀 욕심이야. 내가 모르는 거 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검산하는 시간이 거의 안 생길 테니 꼼꼼하게 푸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이 생각, 이 정도 난이도도 시험장에서 풀면 내가 풀기 힘들 수 있구나. 그러니 너무 고난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거 명확하게 알고, 뭐 이런 뭐 개수 세는 거 실수하지 않게끔 뭐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공부는 좀 안 좋을 것 같았다. 그래요. 문제 풀이한다 해놓고 잔소리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첫 시험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고등학교 때 진행할 시험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작다. 이 작은 거로부터 더 큰 경험치를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너무 기죽어 있지 않길 바라며, 아직 시험 기간이구나. 남은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